아니, 저 사람이 원래 저렇게 예민했나? 왜 갑자기 저렇게 화를 내지? 혹시 일상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누군가의 뜻밖의 모습에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순간들이죠.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상대의 성격과 전혀 다른 낯선 모습을 마주하게 될 때 느끼는 당혹감은 정말 큽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성격 중 보이고 싶은 부분만 드러내려고 노력합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주 작은 계기로 인해 무심코 진짜 속내가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투명한 유리창처럼 어느 순간에는 상대방의 내면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그 순간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엄청난 사건이 아닐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무심코 받은 작은 도움, 사소한 선물, 갑작스러운 실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 아니면 단지 시간이 부족해 허둥거리는 순간처럼 일상에서 늘 있는 평범한 장면 속에서 사람들이 쉽게 본성을 드러내곤 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우리가 평소에 놓치기 쉬운 일상적 상황 속에서 진짜 성격이 어떻게 투명하게 드러나는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심리학과 대인관계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사례들을 바탕으로 6가지 대표적 상황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볼 텐데요. 아울러 이러한 무심코 드러나는 본성을 어떻게 다뤄야 인간관계가 더 건강해지고 스스로도 한층 성숙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팁과 조언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 사소한 호의에 대한 반응. 가장 대표적으로 진짜 성격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순간 중 하나는 바로 사소한 도움을 받았을 때입니다. 이해 시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었을 때, 문을 열어주었을 때, 작은 선물을 건넸을 때 등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보여주는 태도는 무심코 지나가기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깊은 가치관을 은연중에 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며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 내 정도로 간단하게 넘기는 사람. 혹은 아예 반응을 하지 않고 지나치는 사람. 물론 감사 인사를 건네지 않는다, 무조건 나쁜 성격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혹은 본인이 부끄럼을 많이 타서 인사를 건너뛸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사소한 순간에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혹은 상대방을 얼마나 존중하느냐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지점이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심리적 분석. 상호성의 원칙. 사회심리학에서는 작은 호의라도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은 상호성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받았으니 갚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기는데 단순한 인사 한마디라도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무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배려 습관. 작은 도움에 대해서도 성심껏 반응해주는 사람일수록 평소에도 타인을 배려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는 조금 더 나이가 들거나 사회 경험이 쌓인 분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죠.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저 사람 참 따뜻하네 하며 좋은 인상을 받기 쉬운 대목입니다. 실제 사례. 회사 동료. 어느 아침에 커피를 사서 팀원들에게 나눠주는 걸 즐깁니다. 그런데 이를 받은 동료 B가 이거요? 뭐 그냥 그러네요 하고 말끝을 흐립니다. 늘 이런 식이라면 어는 점차 굳이 나눠줄 필요가 있나? 라는 마음이 들며 B와 거리를 두게 될 것입니다. 반면 동료 C는 이거 정말 고마워요. 살짝 피곤했는데 덕분에 힘이 납니다. 라며 밝게 반응합니다. 사소한 커피 한 잔이지만 C의 반응 방식이 관계에 따뜻함을 더합니다. 이처럼 작은 호의에 대한 태도는 곧 그 사람의 기본적인 대인관계 태도를 잘 보여주며 주변에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어줍니다. 2. 자신이 틀렸다는 걸 알았을 때.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의견 충돌이나 논쟁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자주, 더 격하게 부딪히기도 하죠. 중요한 점은 누가 맞고 누가 틀렸냐가 아니라 내가 틀렸다는 걸 깨달은 그 순간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2가지 유형. 깔끔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 이 부분은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미안합니다.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네요. 이들은 실수나 잘못을 개인의 능력 전체와 연결짓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서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말을 바꾸거나 다른 화제로 빠져나가는 사람. 어쨌든 내 말의 핵심은 그게 아니었고. 근데 내가 애초에 잘못 이해한 거 아니야? 자신의 실수가 드러나는 걸 견디지 못해 어떻게든 상황을 무마하려고 합니다. 이는 종종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심리적 조언. 자기 객관화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박자 쉬고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진 않은가? 이를 돌아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신뢰의 시작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타인과 더 깊은 유대관계를 맺는 출발점이 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사람이 무슨 죄를 안 짓고 사나. 다만 빨리 뉘우치는 게 중요하지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 말처럼 인정과 사과는 인간관계에서 오래도록 기억되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실제 사례. 팀 프로젝트에서 제가 데이터를 잘못 입력했어요. 하고 스스로 인정한 뒤 빠르게 수정 방안을 제시했던 후배. 이 후배에게 동료들은 일 처리가 깔끔하고 책임감 있다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반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아마 프로그램 오류일 거야 라고 책임을 회피했던 사례에서는 팀 전체 일정이 늦어지고 다른 동료들과의 관계가 한껏 악화되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인정하고 책임지는 사람과 회피하는 사람이 주는 인상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3. 시간에 쫓길 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지만 막상 바쁜 상황이 닥치면 평소와 달리 예민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분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출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심해지면 차 안에서 욕설과 고성을 내지르는 운전자. 지하철 계단을 뛰어 올라가면서 다른 사람을 밀치고도 돌아보지 않는 승객. 시간 압박과 스트레스. 스트레스 관리 능력. 시간이 부족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때 얼마나 차분하게 대처하느냐가 그 사람의 스트레스 대응 방식과 인내심을 보여줍니다. 인내적 여유 부족. 허둥지둥할수록 주변에 대한 배려가 사라지고 자기중심적 태도가 강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남 탓부터 하거나 짜증스러운 어조로 말하게 되는 것은 대표적인 예이죠. 실제 사례. 회사의 중요한 회의 시간이 임박했어요.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아직 덜 완성된 상태죠. 상사 A 빨리빨리 해. 시간이 없어. 라며 고압적인 태도로 지시만 늘어놓음. 팀원들은 불안감이 커지고 실수가 잦아짐. 상사 B 지금 시간이 촉박하니 어떤 부분부터 우선순위를 둘지 의논해 봅시다. 혹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줘요. 동료들은 상사 B가 믿을 만한 리더라고 느끼며 업무 효율도 높아집니다. 결국 바쁜 순간에 얼마나 주변을 존중하고 과정을 매끄럽게 이끌어가느냐가 그 사람의 성숙함을 결정짓습니다. 4. 타인의 의견을 거부할 때. 의견이 충돌하는 것은 사람 사이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거부하거나 반박하느냐입니다. 전 그 부분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런 관점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말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두 문장은 모두 반대 의견을 표출하지만 상대방이 느끼는 기분과 관계의 흐름은 전혀 다릅니다. 심리적 관점. 상대방에 대한 존중 불일치 의견이라고 해서 무조건 틀렸다고 단정짓거나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대하면 갈등은 더 깊어집니다. 안정 기반 이론,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관점을 말해도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라는 기본적인 수용 태도가 있으면 마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회사 회의 중 저는 이 시장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김 대리 의견은 좀 달라 보이네요. 김 대리는 어떻게 보세요? 라고 의견을 구하는 방식과 A, 그 시장은 이미 끝났어. 비현실적인 생각이야. 라고 단칼에 잘라버리는 방식은 상대방의 참여 의지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가족 모임에서 손주가 스마트폰 게임에 대해 열심히 설명할 때 그게 무슨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며 반박하기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잘 모르겠지만 그 게임이 그렇게 재미있는가 보구나. 어떻게 재미있는데? 라며 대화를 이어가는 태도는 훨씬 부드럽습니다.
대인관계에서 타인의 의견을 거절하거나 반대할 때 드러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성숙도와 존중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5. 지루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지루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긴 회의, 장황한 강연, 흥미롭지 않은 이야기에 당장 집중하기 어렵죠. 하지만 이 지루함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무례한 행동에 예, 강연 중에 대놓고 하품하기, 상대가 말하는 도중에 스마트폰을 꺼내서 게임하거나 SNS에 몰두하기, 딴청을 부리며 책상 위를 톡톡거리거나 음악을 듣는 척하기. 이러한 행동들은 무심코 하는 것처럼 보여도 상대방에게는 당신 이야기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비칩니다. 예의를 지키는 사람. 비록 내용이 재미없어도 고개를 끄덕이며 어느 정도 집중을 유지하려 노력. 메모를 하거나 적절한 타이밍에 질문을 던져서 나는 귀 기울이고 있다는 신호를 보냄. 친구나 가족이 장황하게 이야기를 늘어놓아도 끼어들지 않고 적절히 반응을 해주려 함. 이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고 내가 지금 지루하다고 해서 바로 표출하면 상대가 상처받겠다는 생각으로 자기 통제를 발휘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이런 태도를 사람 참 됐다라고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 대학 강의실 한 학생이 지루함을 느껴 대놓고 코를 파거나 하품을 하는 바람에 교수님은 의욕을 잃었습니다. 결국 강의 분위기는 침체되고 다른 학생들도 덩달아 집중력을 잃었습니다. 가족 모임 오랜만에 모인 자리에서 어르신이 옛날 이야기를 길게 하실 때 스마트폰에 몰두하는 자녀들을 보는 부모님의 표정은 서운함으로 가득 차곤 합니다. 결국 지루함을 느껴도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태도가 그 사람의 품격을 잘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6. 금전적인 이익이 걸렸을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치기 쉬우면서도 가장 결정적으로 진짜 속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금전적 문제가 걸렸을 때입니다. 사람은 돈 문제가 걸리면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변하기도 하죠. 금전거래 상황.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약속한 날이 되어도 갚지 않으려 하거나 빌린 돈의 존재 자체를 잊은 듯 행동. 공동 모임을 할 때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슬쩍 더치페이 금액을 축소, 보고하거나 누락된 지출을 숨기려는 태도. 가족 간의 재산 문제가 걸렸을 때 평소에는 화목하던 형제자매가 갑자기 상속 문제로 극심하게 대립. 이러한 순간들은 사람의 양심, 정직성, 책임감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평소에 점잖고 인간미 넘쳐 보이던 사람도 돈 앞에서 쉽게 이성을 잃곤 합니다. 심리적 분석. 이기적 편향. 인간은 자신의 이익이 걸린 순간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내게 유리하게 상황을 해석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심리가 강해지죠. 신뢰도 측정 지표. 돈거래를 깔끔하게 하느냐, 적절한 시간에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려 노력하느냐는 그 사람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실제 사례. 절친한 친구 사이에서 10,000원만 빌려줘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나중에 갚을 때가 되니 모른 척한다면 그 친구가 아무리 재미있고 좋은 사람이라도 금전 문제로 우정이 깨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상속 문제로 평생 서로 등을 돌리고 사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몇십 년간 함께 자라며 쌓아온 정이 돈 때문에 금이 가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만큼 돈 문제는 사람의 욕심과 본성을 단번에 드러내는 무서운 주제입니다. 물론 모두가 금전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은 돈 문제를 공정하게 다루고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 바로바로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금전적 이해관계가 얽힌 순간에 나타나는 태도야말로 그 사람이 얼마나 책임감 있고 정직하며 관계를 중시하는지를 가능케 해줍니다. 종합심리관계 조언. 소소한 고마움도 놓치지 말자. 예의 바른 인사는 그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을 나타냅니다. 작은 배려에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두면 인간관계가 자연스레 부드러워집니다.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빠르게 인정하고 개선. 잘못을 인정하면 체면이 깎인다는 생각을 버리고 깨끗이 사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태도가 오히려 더 존중을 받습니다. 시간에 쫓길 때일수록 한 박자 쉬어가기.
자신이 조급해질수록 주변을 돌보는 마음의 여유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급할 때일수록 상대방에 대한 말투와 태도를 특히 주의해 주세요. 남의 의견에 반대할 때 상대방을 무시하지 말 것. 설령 동의할 수 없는 의견이라도 그럴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럼 존중의 말을 잊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지루해도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자. 강연, 회의,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가 재미없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보이면 관계가 틀어지기 쉽습니다. 서로의 에너지를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돈 문제는 신중하게, 투명하게. 금전적 이익이 걸렸을 때야말로 사람이 급변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빌리고 빌려주는 상황, 공동정산, 가족 간 재산, 분배 등에서 정직하고 깔끔하게 처리하려는 노력이 곧 신뢰를 쌓는 지름길입니다.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 자기 감찰 일기 쓰기. 하루를 마치며 내가 오늘 사소한 배려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틀린 의견을 인정했는지, 지루한 상황에서 무례하진 않았는지 등을 짧게 기록해 보세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조금씩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경청 연습. 대화 중에 내가 말을 끊고 있진 않은지, 상대방이 말할 때 몸이 자꾸 돌아가 있는지 등 사소한 습관을 점검해 봅시다. 금전 거래는 공식화. 가깝다고 해서 구두 약속만으로 해결하지 말고 꼭 메모나 문자로 남겨두세요. 서로가 불편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마워, 미안해를 일상화. 문제 상황이 아니어도 자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고맙다, 미안하다는 간단한 말이지만 감정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감정 조절 연습. 바쁜 상황에서 짜증이 올라온다면 10초만 숨 고르기를 해보세요.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머리를 식히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더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결국 사람의 진가는 소소한 순간에서 드러난다. 우리는 흔히 큰 위기나 엄청난 사건 속에서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고 말하곤 합니다. 물론 그런 사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자주, 더 빈번하게 사람의 본성을 엿볼 수 있는 때는 바로 일상의 사소한 장면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작은 호의를 베풀었을 때의 반응, 내가 틀렸을 때를 인정하는 태도, 시간에 쫓길 때 예민함을 다루는 방식, 타인의 의견에 반대할 때의 말투, 지루한 상황에서의 예의, 그리고 돈 문제 앞에서의 양심이야말로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는 내면을 여과 없이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순간들을 내가 잘못하면 안 된다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런 일상적 상황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의식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사소한 예의를 조금씩 지켜나가며 솔직한 사과와 인정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매일 조금씩 더 성숙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떤 사람에게서 배려와 따뜻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러한 소소한 순간들을 대하는 태도가 잘 다듬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인생 경험이 많은 어르신들도 어느 날 사소한 돈 문제나 의견 차이에서 순식간에 얼굴을 붉히거나 관계를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겉으로 드러난 나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평소 일상 속에서 쌓여온 태도와 습관이 그 사람의 진짜 나이와 진정한 인격을 말해주는 셈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우리의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평소 작은 행동 하나, 말투 하나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상대방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을까? 를 고민하는 순간 어느샌가 나 자신도 한층 깊어진 사람으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고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또한 댓글에 시청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라는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한마디가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